I scream, you scream, we all scream for ice cream. R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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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h.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 최대 명절 추석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쓸쓸할 것도 같습니다만 가족들과 함께 그래도 모처럼의 우리 한가위 명절인데 즐거운 한가위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예전에는 추석하면 온 가족이 모여서 차례를 모셨지요. 요즘은 가정에 따라서 또 종교에 따라서 차례 지내시는 가정도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추석 차례를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추석 차례상 차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석 차례하면 추수감사절 같은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땀 흘려 농사진 오곡백과를 차려놓고 조상들에게 감사드리는 것, 그것이 추석 차례겠지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차례를 지낼 때마다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김치가 차례상에 없는 것이 좀 의아스러웠습니다. 고추장이나 고춧가루가 들어가는 음식도 없지요. 왜 그런지 어른들에게 물어봐도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는 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왜 그럴까요? 전통적으로 내려온 의식이고 엄숙하게 지켜온 곳이라서 감히 의문 자체도 품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시제도 많이 바뀌었는데 차례상은 옛날 그대로 지켜야 하는 이유는 또 뭘까 생각하면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전통이니까 그런 것일까요? 전통을 지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추석 때가 되어서 차례상을 차리려다 보니까 조율, 시이 같은 과일이나 전통 음식을 장만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우리 유교 문화에서 조상을 기리는 정중한 차례를 지내는데 예법, 거기는 규칙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가래 집남이라는 교과서였습니다. 김장생 선생이 송시호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의 노력으로 간행되었다고 합니다만 그 시기가 1685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음식이나 과일을 중심으로 차례상 차리는 예법을 만들었을 것이고 그 예법의 정신은 정성과 엄숙 그것이었겠죠. 그렇지만 시대도 변하고 음식 문화도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고춧가루가 들어온 것이 임진왜란 이후니까 그 전에는 고춧가루를 넣은 지금의 김치라는 것은 없었겠죠. 만일 그때 김치가 있었으면 차례상에 빠질 이유가 없었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렌지, 파인애플, 바나나 이런 외국의 과일은 당연히 더 없었겠지요. 우리가 지금은 늘 먹는 것이지만 당시에는 전혀 없었던 것이니까 차례상에 어울리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또 당연한 일이었겠지요. 그러니 가래 집남에 나오는 예법으로는 조선시대 음식을 기준으로 해서 차례상을 차리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만일 김장sen 선생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오늘날의 맛있는 과일이나 음식을 상에 올려드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애써 가꾸고 농사지은 그런 수확물이라면 그것이 고추든 배추든 더 정성껏 올려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조선시대의 음식만을 고집하는 것이 전통이라는 이유로 오늘날에도 합당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본을 알고 그 근본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한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중 과일이 제일 궁금했습니다. 차례상에는 반드시 조, 율, 시, 이, 즉
대추, 밤, 감, 배를 꼭 그 순서대로 올리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요. 또 어른들께 여쭤도 보고. 그랬더니 어른들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대추는 씨가 하나밖에 없으니 왕을 뜻하고, 밤은 밤송이부터 껍질이 3개가 있으니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3정승을 뜻하고, 감은 씨가 6이니 6판서를 뜻한다고요. 배는 씨가 8개니까 팔도관찰사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전부 조선시대 벼슬입니다. 그러니 그 순서를 절대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절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선시대는 관료사회였으니 그랬었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좀 비약이 있는 것 같았어요. 씨가 하나인 과일이 대추 하나뿐이겠습니까? 복숭아도 있고요. 자두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생각에서부터 차례상이라면 집안의 조상들에게 올리는 가정의 일인데 느닷없는 중앙의 벼슬이 무슨 차례상의 곡절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과일에 계급이 있다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책에서 기막힌 글을 읽었습니다.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것은 그 과일의 특징이 벼슬이 아니었고 더 깊은 뜻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대추가 상에 오르는 것은 대추는 암수가 한 그루인 나무이기 때문에 대추는 꽃이 피면 꽃마다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정말 많이 열리지요. 그래서 대추나무에 대추 열리듯 라고 하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자손이 많은 집을 말하지요. 그래서 차례상에 대추를 올리는 것은 바로 자손이 번창하라는 뜻을 담은 그런 의미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밤은, 이 밤도 참 신기한 나무였습니다. 밤을 심으면 뿌리가 생기고요. 그리고 줄기가 나서 열매를 열고, 그리고 뿌리 끝에 맨 처음 씌운 씨앗은 썩어버리게 마련이죠. 그런데 밤은 그 처음 씨앗 밤이 썩지 않고 그대로 매달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차례상에 밤을 올리는 것은 부모님과 조상을 잊지 말고, 다시 말해 근본을 잊지 말라는 뜻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감도 희한한 나무지요. 감은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에서 자란 나무에서는 감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주 작고 떫은 고욤이라는 열매가 열리죠. 그래서 감을 따려면 그 고욤나무에 감나무 가지를 접붙여서 그 가지에서 열리는 감을 땁니다. 이것은 바로 자녀들을 그대로 둔다고 훌륭하게 자라지 않고 반드시 가르치고 좋은 배필을 얻어야 좋은 자손을 둘 수 있다는 가르침이 바로 감 속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감탄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통찰력에 놀란 것이지요. 그런 이유라면 조율시이 과일을 반드시 차례상에 올린다는 것에 저는 납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 패백이라고 해서 신랑집 어른들에게 신랑 신부가 첫인사를 드리는 의식이 있는데, 그때 어르신들이 신부의 치마폭에 대추, 밤 이런 과일을 던져주지 않습니까? 같은 뜻이었습니다. 대추같이 자손을 많이 낳아서 밤처럼 근본을 잊지 말고 훌륭하게 키우라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갑잔치나 또 제사상에도 대추나 밤, 감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감이 없으면 꽃감으로 하죠.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차례상에 못 올리는 과일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숭아는 못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복숭아는 천도라는 말도 있듯이 신선이 먹는 과일이고 신령스러운 나무여서 귀신을 몰아낸다는 그런 속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숭아는 생긴 것이 예쁜 엉덩이 같고 색깔이 요염해서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숭아는 제사상에 못 올린다는 것이죠. 저는 참 그것이 미신적 요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대추나무에는 대추나무도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신을 쫓는 나무로 옛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벼락 맞은 대추나무는 벽조목이라고 해서 이 나무로 도장을 만들면 귀신이 못 온다고 값이 아주 비싸죠. 그런 대추가 차례상에 올려지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모순이지 않습니까? 저는 복숭아라고 해서 차례상에 못 올릴 이유가 굳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숭아 농가로 생계를 이어가는 우리 복숭아 농민들은 어떻게 그러면 조상을 모시고 차례를 지어서 감사의 뜻을 표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일을 놓는데도 아까 순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집안마다 또 다른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조율시이 순서도 있는데 조율이시라는 과일을 배치하는 집안이 또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감과 배를 순서가 뒤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 또 좀 알아봤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조선 왕조 시대의 발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왕은 이씨였죠. 배를 한자로 쓰면 같은 이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씨 왕조에서는 차례상에 배를 올릴 때 감보다 배를 먼저 놓는 조율이시의 순서로 과일을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안에 따라 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상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라 라는 말은 여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또 과일을 넣는 순서에 송동백서라는 것이 있죠. 저는 홍동백서는 주역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음양오행을 아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색깔로 나타냈는데 동은 푸른색이고요. 서쪽은 흰색이고 남쪽은 붉은색이고 북쪽은 흑색, 검정색인데 그래서 해가 뜨는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색깔 따라 과일을 배치하라.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나의 원칙이었던 셈이죠. 고기나 나물, 과일 이외의 차례상의 음식도 배치 순서가 있습니다. 이 상을 음식을 놓는 것을 진설한다고 하는데 이 진설하는 방법이 너무너무 까다로워서 저는 어른들께서 이 책을 보면서 그 제사상 또는 차례상 진설할 때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곤 했습니다. 음식을 잘못 놓으면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죠. 근데 그것도 알고 보면 매우 간단하고 아주 쉽고 합리적인 이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음식의 산지순대로 질서 있게 배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기나 나물을 상에 놓을 때는 산, 들, 강, 바다 순으로 생산되는 것을 순서대로 놓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산이 동쪽이고요. 바다가 서쪽이니까 산에서 나는 음식은 동쪽에 놓고 바다에서 나는 해물은 맨 서쪽에 놓고 그 중간에 밭이나 들에서 나는 것은 중간에 놓고 이런 순서로 음식을 놓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의 방향이 반대되는 지역이 있다면 그런 방향에 따라서 자기 지역에서 나는 음식을 지역에 나는 산지순대로 넣으면 원리적으로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무슨 음식을 놓는가도 그 지역에서 풍성하게 나오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면 안 된다, 저것이어야만 된다라는 원칙이라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서 차례상에 옛날에는 없었던 귤을 놓는다면 조상들께서 더 좋아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추석 차례상을 차리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가히 추석에 보살펴 주신 분들에게 우리 조상님들께 감사를 드리는 정성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성된 마음의 전통의 원리는 살리되 현대적인 정성도 가미시키면 어떻겠습니까? 바나나, 파인애플도 상에 올릴 수 있으면 올리되
홍동백서의 질서대로 올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요즘의 차례상에는 김치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민족 음식인데 왜 차례상에 김치를 못 올립니까? 정성을 다해 원리를 이해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이치를 생각한다면 못 올릴 음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례상에 절을 드리는 것도 개인의 종교적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상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직까지도 1000년 전, 500년 전의 음식으로만 차례상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차례상의 과일을 벼슬이나 맛이 아니고 가족의 화목을 뜻하는 상징으로 올렸다는 것을 생각하면 차례상은 그런 깊은 의미를 새기면서 집안마다 각자의 문화를 만들어 가면서 그것으로 훌륭한 가풍을 만들어내면 그것으로 저는 훌륭한 차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낡은 사고와 맹목적인 전통을 고집하지 마시고 합리적이면서도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는 가운데 가족의 화목과 조상님과 하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추석 명절을 맞이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최민호의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